부자 은퇴자의 착각 노후 생활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통장을 정리하던 날의 안도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 일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벌었고 집도 있었고 연금도 준비되어 있었으니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순간입니다. 그 믿음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도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확신은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출이었습니다. 병원에 한 번 더 가게 되었고 약이 하나 늘어났고 예전에는 회사에서 해결되던 일들이 모두 개인의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조사와 모임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은퇴했다는 이유로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따라붙었고 그 기대는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명히 줄어들어야 할 속도가 아닌데 잔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한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고 퇴직금과 자산을 합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아내와 함께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외식의 빈도도 늘었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누려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누림이 일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해가 지나자 그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은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줄어들고 있었고 연금은 생각보다 생활을 떠받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출의 성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즐기기 위한 돈보다 유지하기 위한 돈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 차량을 관리하는 비용,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용, 인간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비용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은 예전 직장인 시절보다 오히려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새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 말은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소비를 줄이려 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생활의 기준을 낮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줄이면 삶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결국 그는 부자 은퇴자의 가장 큰 착각 속에 있었던 셈입니다. 자산의 크기만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생활비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진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도권 외곽에 사는 60대 초반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영업으로 성공했고 은퇴 시점에 이미 현금과 부동산을 모두 정리해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는 부부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은퇴 첫 해는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여유로웠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평온이 오래 갈수록 생활비가 보이지 않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취미는 장비와 유지비를 요구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자잘한 치료와 관리가 반복되었고 그 비용은 꾸준히 나갔습니다. 이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돈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횟수는 점점 늘었고 밤에 잠들기 전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한 불안이 있었다면 이제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불안이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노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속도로 쓰고 어떤 구조로 나가느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퇴는 수입이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실패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흔한 장면입니다. 은퇴 전에는 미래의 생활비를 현재의 감각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훨씬 길고 변수가 많습니다.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모두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부자 은퇴자의 착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불안을 덮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활비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생활의 기준은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불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생활비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아직 은퇴 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막 은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의 설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삶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비용은 줄일 수 있고 어떤 비용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지 미리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부자 은퇴자의 착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을 일찍 알아차린다면 무너짐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는 돈으로 증명되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부자 은퇴자의 착각은 단순히 계산의 오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성에서 시작된다. 현역 시절의 기준으로 노후를 상상하고 소득이 사라진 이후의 시간을 과거의 연장선으로 오해하는 순간부터 균열은 생긴다. 은퇴는 수입의 종결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다. 회사가 대신하던 비용이 개인에게 넘어오고 조직이 제공하던 보호막이 사라지며 선택의 결과가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되는 시기다. 이 전환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산은 많아도 불안은 커진다. 특히 상위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일수록 착각은 더 깊어진다. 여유가 있다는 확신은 점검을 늦추게 하고 늦어진 점검은 생활비의 구조를 굳혀버린다. 고정비는 늘고 변동비는 감정에 따라 출렁이며 건강과 관계에 드는 비용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고 미래를 상상하는 장면은 점점 좁아진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보다 더 큰 문제는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감각이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순간보다 해야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지는 순간이 노후의 불안을 키운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노후 생활비의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흐름이다.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어떤 속도로 나가는지가 관건이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일정하지 않다. 계절처럼 오르내리고 사건처럼 튀어오른다.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 시기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겹치면 계획은 쉽게 흔들린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더 정교한 설계다. 생활의 기준을 의식적으로 재설정하고 고정비를 점검하며 감정 소비와 유지 비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부자 은퇴자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다. 줄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해진다. 은퇴 후의 품위는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안정은 시작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현역 시절의 성공 공식은 노후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벌기보다 덜 세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고 확장보다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노후 생활비를 관리한다는 것은 삶을 축소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안은 줄어들고 통제감은 회복된다. 결국 은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선명함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다시 설계할 시간을 준다. 지금 통장을 보는 시선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조정으로 이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정은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도 충분히 가능하다.